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서울 랜드마크 단지에서 설마 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하락한 거래가 나왔다는 거죠. 자, 지금 업계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런 마이너스 40% 하락 거래 어쩔 수 없는 대세다. 다른 단지도 확산될 것이다. 아니다. 얘는 이미 끝난 거래다. 이미 바닥 신호가 보이고 있다. 양측의 주장에 대해서 오늘 좀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진짜 겨울이 왔습니다. 저희가 예전부터 경고했던 것, 이번에 겨울은 사상 유례 없을 정도로 추울 것이다. 현재 아파트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연속해서 최대 낙폭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윈터 이즈 커밍이 아니라 윈터 이즈 히어라고 불러야겠네요. 자, 올해 시작하면서 서울 아파트 초급매 기준이 바뀌었죠. 오늘 1분기 때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가 되면 초급매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때는 마이너스 10%로 초급매 거래되면요, 뉴스에 떴어요. 그리고 나서 하반기부터 고점 대비 20% 정도 하락한 매물이 출현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심상치 않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급격한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유동성 위기가 확산되면서 10월부터 고점 대비 30% 하락한 매물들이 거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충격으로 여겨졌던 고점 대비 30% 하락, 솔직히 올 초까지만 해도요, 집값 떨어질 거라고 생각 안 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마이너스 30%까지 왔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30% 온다 그러면 웃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현재 그게 일반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 실거래 내역, 서울에서 실거래 내역 확인해 보잖아요. 고점 대비 30% 하락한 가격에서 거래가 꽤 많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어쩌다 한 고점 대비 25% 있죠. 대부분 30%대에서 실거래가 체결되고 있어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거래가 실제 이루어지는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한 단지들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로 단지 규모가 커야 거래도 붙고 가격도 좀 떨어진 게 티가 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중소규모 단지들은요, 고점 대비 한 10에서 20% 정도만 하락하고 거래량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호가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난 2023년 부동산 전망에서 앞으로는 이런 단지들의 하락세를 이끌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단지들도 팔아야 되는 매도자들이 있거든요. 얼마에 팔아야 돼요? 이 대단지보다 더 싸게 팔아야 되니까 여기서 하락세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가 더 떨어질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30% 이상 하락한 단지들이 추가 급락할 것이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 많은 논쟁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마이너스 30% 이상 하락한 단지에 거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더 싸게 안 팔 것이다. 왜? 이미 거래가 되고 있고 일부 단지에선 매물도 걷어들인 게 보이고 있더라. 하지만 반대측 입장도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면은 여전히 거래 멸종 수준이거든요. 게다가 생각을 해봐봐. 지금 역전세난에 따른 초급매가 늘어나고 있다. 매수자 붙는 게 많을까? 아니면 초급매 늘어나는 게 많을까? 초급매 늘어나는 게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각각의 주장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추가 하락이 없을 거라는 주장의 근거, 요즘 잠실 지역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잠실 지역에서 급매물이 빠지고 있다. 이게 거짓말은 아니에요. 엘스가 이번 달에 들어서 거래가 6건이 터졌고요. 리센트도 6건이 터졌습니다. 낙폭이 큰 랜드마크 단지들이 거래가 계속 붙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잠실 지역뿐만 아니라 재건축 단지에서도 거래가 계속 12월부터 붙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현재 거래가 붙고 있는 단지들은요, 이번 부동산 폭락의 시작을 알렸던 단지들이에요. 잠실부터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고 뒤이어서 음마아파트도 추가로 폭락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선호도 높은 단지들의 하락세는요, 더 가격대가 낮은 아파트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왜?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 내가 갖고 있는 거 싸게 팔아서 여기로 갈아타면은 예전에 부동산 버블이 많았을 때보다 갈아타는 비용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파급 효과가 금방 나타났던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들 지역이 단기간에 왜 마이너스 30%를 기록했을까요? 잠실 리센츠가요, 7월 달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거래량이 5건밖에 안 됐어요. 한 달에 한 건꼴로밖에 거래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 매머드급 대단지에서.
근데 현재 11월 달과 12월 달, 아직 12월 달에 거래 등록 가능 기간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2달 사이에 거래가 10건이 터진 거예요. 한 달 사이에 5건 이상 터진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급한 초급매 갖고 있던 사람들은 11월 달과 12월 달에 처분했다는 이해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음만파트도 비슷해요. 음만파트가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4개월간 거래량이 7건이었어요. 한 달에 2건이 채 안 됐거든요. 이 3,000건 넘는 메모드급 단지가. 근데 11월 달과 12월 달에 2달간 거래량이 10건이 터졌네. 자, 그러다 보니까 거래가 되는 걸 보고 매도자들이 호가를 낮추는 것을 멈추기 시작했다는 거죠. 진짜 급한 사람들은 이때 팔고 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랜드마크 단지들 말고도요, 매물이 전반적으로 수도권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매매 매물 건수 6만 5천 건에서 현재 5만 1천 건 수준으로 감소했고요. 경기도 지역도 12만 6천 건에서 현재 10만 7천 건 정도로 큰 폭의 이제 매물 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그냥 버티자, 이번에 집값 너무 떨어지니까 이 가격에 못 팔겠다, 팔지 말고 전세로 돌리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측 주장도요, 굉장히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거래가 늘었다고? 야, 일부 단지에서 거래가 아예 없다가 살짝 늘어났다, 고작 한 달에 5건, 그걸로 무슨 시장을 반등을 해석을 하겠냐. 여전히 거래 멸종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봐라. 12월 달에 371건 등록됐는데 남은 기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거래 멸종 수준인 1000건 이하가 유력하다. 자, 이 상황에서 무슨 집값 반등을 논할 수 있겠냐. 게다가 현재 주택가격의 근본 하락의 원인은 전세 가격 하락이잖아요. 자, 이번에 발표된 서울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도 서울 지역이 마이너스 1.22% 급락했습니다. 부동산 통계 작성 이후에 가장 하락폭이 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세 가격이 하락하니까 수요 증가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실수자들도 그냥 전세로 눌러 앉아버리고 투자자들도요, 계약 체결할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원래 전세 가격 하락할 때는 수요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초급매가 과연 줄어들 수 있을까? 계속 증가하는 추세겠지. 왜? 역전세란이 일어나기 때문. 지금 부동산 R114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 아파트 전체 18%가 역전세란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향후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집값이 올라간다? 고작 겨우 엘스 리센츠 음마아파트 12월 달에 거래 다 합쳐서 15건 갖고 판단하긴 이르다는 거죠. 그리고 전세 가격 말고 우리 금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최근에 대출 갱신되는 사람들 금리 보면은요, 6%대, 8%대, 7% 제시받고 있어요. 신규로 대출받을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금리가 높다 보니까 전세 가격 추가 하락을 부르고 있고 매매 가격 하락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여전히 지금 위험하다는 거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서울 랜드마크 단지에서 선을 넘은 거래가 보였다는 겁니다. 동대문구 답심리동에 위치한 레미안 위브, 저희가 계속 시세 체크해드리는 매머드급 단지들이죠. 자, 여기가 전용 84제곱미터가 실거래가 떴는데 9억 3천만 원에 떴습니다. 얘가 작년 고점이 15억 5천이었어요.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하락했습니다. 자, 작년 7월에 여기가 고점이 형성됐었거든요. 15억 5천에 15층 매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만약 이것을 갭 투자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전세 시세가 7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럼 본인 자금 8억 6천만 원 정도 들어갔죠. 취등록세하고 복비까지 감안해서. 그러면은 8억 6천만 원 들어갔는데 집값이 40% 떨어졌네. 어느 정도 평가 손실이 났다? 6억 2천만 원의 평가 손실이 났고요. 이것을 손실률로 계산해 봤더니 72%입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많이 빠진 거냐? 테슬라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올 초 대비해서 마이너스 71% 기록했습니다. 400불대에서 112불이 됐어요. 그 정도 낙폭을 기록한 게 이 갭 투자의 결과예요. 자, 문제는 역전세 구간이라는 거예요. 계약했던 전세값이 7억 5천인데 현재 5억 9천 정도가 되네. 만약에 이 전세 계약의 만기까지 이 전세 시세가 유지된다면요, 역전세 구간에 빠졌기 때문에 처분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팔지 않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손실이 확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전세는 위험한 거고요. 투자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매매 가격 하락이 아닌 전세값 하락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금리 인상 충격과 입주 물량 충격이 동시에 오고 있는 겨울에는요,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단지나 고점 대비 1-20% 하락한 거래량 없는 중소규모 단지나 똑같이 양쪽에서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1월 달에 규제도 풀고 2월 달에 추가로 국회에다가 규제 완화 법령을 제출한다는 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정부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금매가 쌓이는 것만 아니라도 좀 어떻게 다주택자 힘을 빌려서 막으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고점 대비 30% 전후에서 거래되는 거 이번 겨울에 고점 대비 마이너스 35%, 40%, 간간히 서울 주요 지역에서도 40% 넘는 마이너스 거래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겨울이 지나면 나아질까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겨울에 전세값은요, 더 낮아지기 힘든 수준까지 추락할 것이다, 급락할 것이다. 그럼 전세가격이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일단 입주 물량이 해소되면은요, 어느 정도 상황이 좀 개선되거든요. 그러면은 전세 시세가 보합이거나 약간 회복이 되는데, 저는 만약에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면 이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집 마련하려는 분들은 이 투자자 움직임과 같이 가야 될까요? 일단은 뭐 그런 것을 뭐 본격적으로 판단하시기 이전에 투자자들 양, 다주택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전체적인 숫자에 의해서 보면은요. 그럼 다주택자는 일부 선호하는 단지들이 있어요. 그 단지들의 가격 변화, 호가 변화는 봄부터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전체적인 수도권 아파트의 가격 변화, 대세 흐름 변화는요, 금리 변화 신호가 나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 쇼킹 부동산은요, 금리 변화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금리 변화, 연속된 금리 변화가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시장은 빠르게 회복을 한다는 겁니다. 과거와 다르게 전세 대출 의존도가 컸고 전세 수요와 연결되면서 전세값 상승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자, 앞으로 집값이 영원히 추락할 수는 없겠죠. 그럼 집값 반등 언젠간 나타날 건데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집값 상승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모든 아파트가 동시에 상승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순서를 알고 계시면요, 피해야 하는 부동산도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 내 집 마련 전략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쉽게 정리를 드릴게요. 자, 저희가 계속 강조드리지만요, 폭락장은요, 누가 많이 싸게 매수냐의 싸움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랜드마크 단지 모든 거래가 마이너스 40% 찍은 건 아니에요. 누구는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35%, 어떤 특정 매수자만 마이너스 40%를 잡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많이 싸게 매수하는 거 어떤 방법이 있냐? 쇼킹 부동산 서적 역전세대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유리하게 내 집 마련하는 방법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